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예술감독 조은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박물관과 세종문화회관이 힘콘, 힘내라 콘서트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유관순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죠. 유관순 열사가 1919년 16살 때 독립운동을 하다 감옥에 끌려갔었고, 그리고 1920년 그 감옥에서 신념을 외치다가 끝까지 외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유관순을 열사, 의거, 순국 이렇게 무겁고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등학생 또래 17살의 소녀였죠. 시인 문정인은 이 유관순의 삶과 죽음을 45편의 장시로 묶어서 아오네이세라는 시집을 펴냈습니다. 오늘은 그 시 전편을 낭독하면서 또 그 극적인 장면에 음악을 교차시키는 시와 음악이 함께하는 특별한 콘서트가 진행이 될 텐데요. 낭독에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관장이신 주진호 관장님, 또 시인 문정희 선생님, 연주에는 바리톤 이은광, 소프라노 강혜정, 그리고 저희 박물관의 클래식 공연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진호 관장님, 문정희 선생님을 모시고 이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서론 위에 박쥐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해묵은 기침 소리가 장지문을 흔들었다. 너무 길어 거추장스러운 장죽. 문 밖으로 빠꼼히 얼굴을 내밀었다. 하, 눈 참 많이 온다이. 얘들은 어디 갔남? 눈 구경 갔남? 장지문이 힘없이 닫혔다. 눈 속으로 그림자 하나의 한 발 한 발 달겨들었다.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러나 무참하게 처녀의 눈을 밟아버렸다. 눈 위에 새빨간 피 몇 방울 얼룩졌다. 다음 날 느티나무엔 흰 조선옷 한 벌 걸렸다. 아이들이 빙빙 나무 주위를 돌고 있었다. 죽었다. 처녀가 죽었다. 흉흉한 소문이 눈 속을 꿰어다녔다. 무수한 별들이 떨어져 내렸다. 아이들은 별이 질 때마다 소원을 외며 느티나무를 돌고 있었다. 마을은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눈 속에 조용히 기절해 버렸다. 노인은 식음을 전폐했다. 마을 어귀에서 키 큰 장정들은 서성거리다가 하나둘 알 수 없는 깊은 곳으로 사라져갔다. 죽었다. 나라가 죽었다. 빗물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번개가 휘몰아쳤고 사람들의 눈에 칼날이 박혔다. 천지에서 보뚝물 터지듯이 통곡이 터지기 시작했다. 죽은 처녀의 옷이 밤새 펄럭였다. 그 후 이 마을엔 아물 위에는 아무것도 자라나지 못했다. 불꽃 하나가 쓰러지는 세상을 붙들 수 있다. 조그만 솜털 손목으로 어둠에 잠기는 나라를 아주 잠시, 아니 아주 영원히 건져 올릴 수 있다. 불꽃 하나 그 목숨 바스라져 어둡고 서러운 가슴에 별로 떴다. 꺼지지 않는 큰 별로 역사에 박혔다. 하나의 행렬이 가고 있었다. 펄럭이는 만장, 땅에 엎딘 백성들의 호곡 속을 하나의 행렬이 떠나가고 있었다. 나라의 옥새 비바람 속에 떨구고 마지막 피로 황포를 적시고 백성들 허허벌판에 세워놓고 하나의 행렬이 떠나가고 있었다. 누구를 탓하랴? 백성은 백의 성에 불과할 뿐 식은 죽 같은 가난과 까만 솜톱과 쑥 들어간 눈만이 우리들의 것이다. 우리들은 이제 어느 별 아래 서성일 것인가? 척박의 땅 빼앗긴 지도, 통곡이 물결치는 반도 하나가 그해
지상에는 생겨났다. 벌거숭이로 칼 앞에 섰다. 땅이 피에 젖어갔다. 김인년 3월 1일 그날 이 땅의 모든 소리에서는, 모국어에서는, 자유에서는 흰 피가 솟았다. 3천만은 피 한 덩이, 뜨거운 김 솟는 수풀이었다. 종다리, 메밀꽃, 엉겅퀴, 바위, 코납작이, 쌀순이 한데 타올랐다. 하나의 통곡으로, 하나의 만세로.
바람이 질풍이 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참으로 예기치 않은 번갯불, 그러나 얼마를 별렀던 일, 만리 밖에서 뇌우가 치고 나무들이 후둑후둑 잎을 털고 소나기 오듯 햇살이 꽂히고 방방곡곡에서 수천 개의 목청이 터졌다. 만세! 만세! 물러가라! 침략자 당장 물러가라! 게다 작은 느그나가로 당장 꺼져라! 35해 동안 해가 뜨지 않는 나라가 생겨났다. 째진 눈알에 흰자위를 굴리며 개기름 흘리며 대륙 낭인들의 게다 소리는 대아시아주의 그 떨리는 손을 펴서 반도의 태양을 쥐어버렸다. 태양의 귀를 자르고 태양의 눈알을 빼고 태양의 상투를 꿰어서 줄줄이 엮었다. 길고 긴 일식이 왔다. 캄캄한 땅, 피마른 자국에선 진달래가 35번을 저 혼자 피었다 지고 조선 사직은 이리의 뱃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만세 부른 학교마다 쾅쾅 문 닫아 걸었다. 휴교. 세상에 없는 글자 뒤집어 썼다. 제복의 구둣발이 운동장과 교실을 점령했다. 조선 학도에 눈과 귀와 가슴에 검은 못질 쳤다. 이화 학당 고등과 1학년 유관순, 굳게 닫힌 교문에 기대어 하늘 보았다. 풋콩 비린 적삼 속에 깃발이 흐느끼고 현기증과도 같은 것이, 불끈 화산 같은 것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을 보고 말았다. 무언가 물려오고 있었다. 총을 쏘아도 단도를 던져도 장검을 뽑아도 무언가 우르르 몰려오고 있었다. 벽안의 여인 룰루이 프라이는 그네의 사투리로 말했다. 원수를 사랑합세다. 원수 위에 기도합세다. 하나님은 핍박받는 자의 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꽃들은 어지러웠다. 노란 빈혈이 거리를 메웠다. 하나둘 시계들이 멎기 시작했다. 숫자판에 독이 묻어나고 시계바늘엔 정적이 감겼다. 시계 밖으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두 줄로 늘어섰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늘어섰다. 한 줄은 무릎 꿇고 용수 쓰고 엎드렸다. 한 줄은 꿰맨 옷에 얼음발로 줄임배를 움켜쥐고 두만강 건너 만주벌판으로 떠돌아갔다. 하나밖에 없어 뜨거운 목숨, 그 목숨의 비밀을 실천할 수 없어 산 같은 침묵을 입속에 담고 멀리 멀리 흩어졌다. 앞으로만 가는 것이 길이 아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숲이 있고 하늘이 있고 천지가 개벽하는 문이 하나 있다. 그 문을 밀고 들어가면 그 다음엔 빛의 폭포수가 쏟아지리라. 그러나 다시는 두 다리로 서서 나오지 못하고 하나의 이름으로 걸어 나온다. 새로 비상한다. 장독의 자궁파열, 만신창이의 시신, 한 개의 검은관, 한 개의 결과가 되어 이름만 별로 걸리고 그것도 한 세월 후에야 별로 걸리고 그 길로 가고 있다. 어린 관순이. 지상의 법칙 중 하나가 약한 것은 강한 것의 밥이 된다는 것이다. 하늘이 열린 이래 작은 것들은 언제나 큰 것들에게 얹히게 되어 있었다. 작은 것들은 늘 새우가 되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다. 단 하나의 기적, 단 하나의 오리 새끼,
그것이 바로 니혼이었다. 메이지 유신으로 숨통을 연 후 그들은 비온 뒤에 풀이 자라듯 무성히 자라났다. 섬은 비옥했고 눈은 째졌으며 손은 간교했고 칼은 피를 보아야 끝이 났다. 하다 못하면 제 배라도 가르며 찬란해졌다. 그러나 본디 섬이 그들의 마당, 그것은 무더위보다도 더 갑갑한 노릇이었다. 샤미센에 피어나는 매화꽃, 게다 소리에 감겨오는 뜰악의 대수풀의 눈빛에도 성이 차지 않았다. 낭인들은 말을 달렸다. 그 숨통 트는 길은 대륙주의 밖에 없음을 알았다. 무릎을 탁 칠 수밖에. 한반도로부터 시작하여 만주로, 몽고로, 시베리아로 가자스라. 검은 개가 달을 삼키듯이 동아시아의 개기일식이 시작되었다. 대륙 낭인들의 호기 어린 꿈 하나가 길 가다 돌뿌리 하나 툭 차는 듯한 몸짓 하나가 이 땅에 35해 동안 해가 뜨지 않게 했다. 목숨들이 죽어 장작더미로 쌓이고 큰 사람들이 풀로 바스라지고 16소녀 유관순, 그녀가 만신창이 시체로 역사 위에 눕게 했다.
기적이 울었다. 충청도 땅 천원군 목천면 지령리 서울 유학생 관순의 적삼 속에 뜨거운 화산 하나 담겨 있었다. 기적이 울면 새들도 암호로 따라 울고 가랑잎도 바람도 산자락도 윙윙 울며 남행열차를 따라갔다. 이 땅에 진동하는 눈물내음 속에 관순이는 귀향하고 있었다. 둥글고 따스운 흙, 그러나 그 속에 엎드려 사는 풀들은 제일 먼저 흐느낌을 배운다. 둥글고 따스운 흙, 그러나 그 속에 엎드려 사는 풀들은 제일 먼저 육자배기를 배운다. 짐을 뒤진다. 누더기, 주먹밥, 실꾸리, 갱엿, 천자책, 돌저울. 털이 수북한 검은 손이 짐을 침략한다. 짐 속에서 한 움큼 햇빛을 끄집어낸다. 햇빛을 발기발기 찢어버린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건곤리감. 황혼이 내리고 기차는 떠나가고. 어쩌란 말인가? 왜 산들은 말들을 배우지 못했는가? 얼마나 많은 왜구의 발자국, 무릇 기하의 원, 명, 청의 군대가 내 등을 밟았던가? 앉은 자리 더욱 높고 오래 가라고, 튼튼하고 위험 있으라고, 이 산 위에 올라 얼마나 많은 절대의 목청이 엎드렸 소리 질렀던가. 백성의 굽은 허리 더욱 굽으라고 사대주의 가렴 주고 당파 싸움 다 하더니 드디어 하늘이 무너져 내렸는데 산은 왜 말을 배우지 못했는가? 저렇듯 능선으로만 누워 있는가?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주신 조상을 잃어버린,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우리는 저렇듯 능선으로만 누워 있는가? 이마에 이마를 대고 침묵에 침묵을 맞댄 산줄기는 언제 말을 배우게 될 것인가? 사시사철 푸른 잎사귀의 말을.
소리가 울린다. 슬픈 사람들의 슬픈 이마가 보일 때까지 소리가 홀려 벌판을 건너간다. 관순이 가고 있다. 쑥보물이 콩강개나 먹을 계집에 그의 발자국마다 부싯돌 같은 불이 튀겼다. 우리를 지켜주리는 저 4대의 왕가가 아님을, 흙의 주인 우리가 흙을 지켜야 함을, 자유는 만인의 생명, 2천만 동포 중에 10분의 1만 각오하면 되는 것을, 독립이 되는 것을. 흥우학교 종탑에서 울리는 종소리, 흥우학교를 돌아서 사람들의 귀로 들어간다. 눈으로 들어간다. 들어가서는 너는 노예가 아니라 내 귀는 4,000년 된 귀, 내 눈은 4,000년 된 눈, 내 입은 4,000년 된 입이라 한다. 관순 아버지 손톱이 쪼개지고 생피를 쥐어짜서 세운 흥우학교, 종탑에서 울리는 종소리는 흥우학교를 돌아서 사람들의 귀로 들어간다. 눈으로 들어간다. 일본인 고마도는 소문난 수전노. 이잣돈 눈덩이로 불어나자 유중권을 우물 속에 집어넣고 일본도 꺼내어 도리깨질 쳤다. 종소리 속에는 고마도의 이잣돈도 유중권의 끓는 피도 섞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이 울릴 때면 가슴이 울려서 늘 귀를 틀어막았다. 우리들은 풀이다, 조선풀이다. 동말풀, 달구지풀, 강아지풀, 토끼풀, 쇠기풀, 자기풀. 풀밭에서는 쇠 비린내가 난다. 풀 먹고 싸나온 쇠똥내가 난다. 모양내고 번쩍거리지 못하는 피부치들. 그래도 우리들은 깃발이다. 깃발 하나, 깃발 둘, 깃발 셋, 깃발 넷, 일곱, 11, 30, 200, 2천만 조선 깃발이다. 짓밟아도 다시 살아나는 조선의 억새풀이다. 싱싱 올라간다. 만세 부르러 올라간다. 짐승발에 차이고 헌 신처럼 목숨이 찢기는 그 엄청난 소리를 지르러 싱싱 올라간다. 유씨 집안 고명딸 우리 관순이 목숨하고 만세하고 바꾸러 간다.
용기 없는 힘은 힘이 아니다. 끓지 않는 피는 피가 아니다. 힘은 찬란하고 피는 뜨거운 것, 별 같은 것. 시간은 땅 밑으로만 흘러갔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땅 속에 묻은 이 말, 시간 밖에 던진 이 말, 새 나가면 목 잘리고 개 죽음 당하는 이 말, 땅보다 더 깊고 강물보다 더 먼 2000만의 가슴에다 묻어두었다. 티눈처럼 밤이면 아려오는 씨앗으로 깊이 깊이 숨겨두었다. 발톱을 고압선처럼 예민하게 세워놓고 바람 닿기만 해도 하얀 재가 되게 불 달구어 놓고 온 천지 촘촘한 그물망 쳐놓아도 소문은 비수처럼 깨어다닌다. 조준된 총구 앞에 새 한 마리 헐헐 날아다닌다. 바다가 없는 천원 땅에 소리 없는 해일 잃었다. 물고기 하나 새나가지 못하는 완전한 묵게. 눈에 안 보이는 옷가락지들 나눠 끼었다. 지령리, 조인원, 유중무, 유도기, 서당 청년들, 송정, 김상훈, 외마루, 안동김씨, 용서의 낚시꾼들, 청주 땅 방아울의 유씨댁, 자포실 평산 신씨댁, 백현 큰기와집 유씨, 성재동 박씨, 드무실 유지들, 다음날 무두리 넘어 황새골 넘어 남산 동네 박씨, 속세마리 씨, 바리미 김씨, 송씨, 한산이 씨, 만경대 넘어 조치원 상로정 권씨, 한신고개 넘어 보평이 씨, 번개 윤씨, 화산 삿다리 청주이 씨, 모산주 씨, 벌터 박씨, 장교다리 고개 넘어 진천 땅 금성골 문안산 진아 진천읍내 이씨. 오라버니 유관옥은 다시 잣밭으로 장명리로 가고 관순과 애다는 청산학교 김구은과 읍내 안창호 목사와 홍씨 부인과 얼음처럼 차가운 옷가락지 나눠 끼었다. 소리 없는 해일이 바다도 없는 천원 땅에 일고 있었다.
소리 없는 복음 속을 관순이는 날아다닌다. 그 비밀 무엇일까? 신의 비밀, 자유주의자 신의 비밀. 깜장 치마 흰 저고리 보송한 눈을 하고 물집 난 발 알벤 종아리 타는 입술을 하고 누군가 가벼이 쓸어 안아 주어서 관순이는 훨훨 날아다닌다. 호랑이가 산다는 첩첩 산길도 뱀이 용을 쓰는 잡초더미도 그애는 십자가 노래 하나로 쓰러뜨리며 홀로 밤길을 날아다닌다. 가벼워지리라. 불켠 눈동자 속에 쓰러지면 하고 싶던 무거운 말 한마디 하늘에 대고 크게 외치고 쓰러지면 새털보다 더 가벼워지리라. 고요한 밤 매봉 꼭대기에 봉화 하나 타올랐다. 천안, 안성, 진천, 청주, 연기, 목천까지 순식간에 이불은 건너갔다. 머리를 두 갈래로 딴 버들가지처럼 작은 계집에 그의 타는 눈빛으로 켜든 봉화는 산마루마다 수십 개의 응답의 별을 불러왔다. 대낮보다 밝은 밤, 참으로 소름이 끼치는 감동이 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구미뜰 뒤 우각산에서, 우각산 넘어 강당산에서, 잣밭 뒷산 돌산에서, 세성산에서, 아우네장터 뒤 간모봉에서, 우편 봉화대에서, 계목산에서 불 멀리 안천 진천 사이 연화봉에서, 광덕산에서, 덕산 개마을 뒷산에서 불, 동북쪽으로 화산 덕유산에서, 동쪽으로 서림산 구도산에서, 동남쪽으로 약사산에서, 청주 수리봉에서, 백석봉 남산 망경대, 연기의 울산에서 불, 서남쪽으로 마산 장산에서 불, 소리 없이 타오르는 불. 장에 가세 장 보러 가세 음력 3월 초하루 아우네 장 보러 가세 흰옷 입고 바구니 이고
암탉 들고 삼배 들고 장군이 되세. 비단 한자 재다가 고무신 신어보다 전어 갈치금 물어보다 호미 쇠스랑 고르다가 오정에 오포가 울리면 장군이 아니라 만세꾼 되세. 아, 대한 독립 만세! 일본은 느그 땅으로 가거라. 일본은 느그 땅으로 가거라. 내 나라 내 나라. 피가 마를 때까지, 하늘의 뿌리가 보일 때까지 태극기 휘두르세. 만세 부르세. 날이 박자 흰 수건 머리에 질끈질끈 동여매고 삽, 쇠스랑, 낫, 호미들이 아운의 장으로 간다. 고부 땅 동학군처럼 천둥 품고 간다. 맨 앞줄엔 수신면, 성남면 쪽에서 서슬푸르게 밀려왔다. 홍일선이 발의하여 한교선, 한동규, 이순구가 합세, 성남면 이백하, 갈전면 김상철이 두 주먹 떨며 모여왔다. 장문 앞에서 만난 관순에게 불화살이 꽂히듯 뜨거운 눈인사 보내며 순식간에 3,000명이 밀려왔다. 삽, 쇠스랑, 낫, 호미들이 아운의 장에 왔다. 그러나 장터를 감싼 것은 침묵이었다. 이거 월매유, 싸유, 비싸유. 그런 말이 있는 장터는 무섭기만 했다. 흰 소름이 뭉게뭉게 돋아났다.
마른 버등개가 쳤다. 순간 새 한 마리 부리에 돌풍을 물고 하늘로 치솟았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종교가 논리가 아니듯이 그것은 논리가 아니었다. 자연이었다.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늘이 준 생명이었다. 그것뿐이었다. 3,000명이 휘날렸다. 농기구 위에 매단 태극기가 휘날렸다. 피의 꽃이 피었다. 초목이 흔들렸다. 고무신짝이 튀어올랐다. 생선 괴짝이 엎어지고 떡 광주리가 뒤집어지고 장바닥에서는 향기로운 피내음이 났다. 원초의 숨결이 뽀얗게 피어올랐다. 오등은 자애,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조선 건국 4252년 3월 1일 물결치는 깃발 속으로 기총알이 튀기 시작했다. 흰옷들이 갈립처럼 넘어졌다. 적의 헌병 분대원, 수비대원이 휘두른 총검의 말발굽에 살점은 조각으로 묻어나고 아우성만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땅이 찢겼다. 유중건이 죽어갔다. 그의 시체를 안고 관순 어머니는 땅을 치다가 날카로운 대창에 찔렸다. 피적삼 입고 두 시체 함께 누웠다. 김궁의 시체를 안고 그의 어머니 최 씨는 땅을 치다가 그냥 까맣게 웃었다. 총알이 스쳐갔다. 눈뜬 채로 두 모자 함께 누웠다. 메뚜기가 꿰미에 꿰이듯 늘어선 시체 19구, 피적삼 입고 눈 뜨고 하늘 보며 무어라 묻고 있었다. 하느님, 당신은 진정 계신 건가요? 그들은 그 후 그대로 둔덕이 되었다. 아우네 장터 그늘진 한켠에 19 둔덕으로 키 맞추고 나란히 누웠다. 하나의 비석으로 하나의 흔적으로 누워 영원히 눈을 뜬 채 하늘 보고 있었다. 가자 동포여, 주제소로 가자. 19 시체 태극기에 쌓아안고 부상한 30 사람 등에 업고 주제소로 가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목숨들, 아깝고 그리운 19 이름들. 우리도 죽여라. 차라리 죽여라. 내 하늘 아래 당당히 흰 뼈로 누우르니 무기를 버려라. 내가 내 것을 내어놓으라는데 무기라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목숨들, 다시는 못 부를 이 이름들을. 주제소장 고야만은 달아났다. 빠가야로. 한낱 죽은 시체가 이렇게 무서운 줄을 그는 몰랐다. 흰뼈로 누워버린 부상당한 병신들이 머리끝을 하늘로 당길 줄을 그는 몰랐다. 고야만은 얼굴을 하늘로 쳐들지 못했다. 힘도 없는 19 시신, 부상당한 30의 농투성이들이 그의 목을 졸랐다. 불질러버린 관순네 집에서 놀라 날고라니처럼 튀어나온 어린 두 동생은 누가 채워줄까? 그 애들이 배고파 대문 두들기면 두려워서 모두들 대문 걸어 잠갔다. 얼룩이 묻을까 무서워서 모른 척, 안 들은 척 휙 돌아서 버렸다. 아우네의 어둠이 저벅저벅 내려왔다. 관수는 무겨갔다. 새참 시간보다 더 짧은 새, 아비 어미 다 잃은 그녀는 만세 부른 장군들과 같이 굴비두름 엮이어 머리채 끌려갔다. 허공 보았다. 하나님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무섭지 않았다.
싱싱한 걸음으로 걸어갔다. 조선 땅 전체가 감방인데 새삼 갇힐 곳이 어디 또 있을까?
물 먹이면 까무러치고 부젓가락으로 지지면 지지지 탔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힘만 솟았다. 묶여온 사람 중에 제일 어린 계집애. 그래서 어른을 대라고 뒤에 선 그림자가 그 누구냐고 부젓가락으로 눈알을 쑤시고 귀를 자르고 머리를 뽑았다. 그러나 그의 입에선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가 전부였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멍이 들어 푸른 버섯 같은 손, 진물 흐르는 뺨, 깃털이 빠지고 다리 쩔뚝이는 한 마리의 새는 빈사의 하늘을 날았다. 무쇠 창살 속에서 할딱이는 숨결, 쇠꽃향이에 비틀리고 묶여 멀리 멀리 보내어졌다. 푸른 오랏줄에 묶여 감방을 뒹굴었다. 군뱅이들처럼 꽁꽁 묶여 살았다. 옆방에선 유관옥이 흙빛으로 외쳤다. 아우네장에서 눈뜨고 죽은 아버지의 얼굴과 꼭 같은 흙빛. 군뱅이들처럼 모누이는 뒹굴며 서로를 불렀다. 만세 만세, 대한 자유 만세. 어느 방에선가 어윤이 박인덕의 목소리가 따라 나왔다. 만세 만세, 대한 독립 만세. 금태두른 검사뱀이 혀를 날름거렸다. 날름거리는 혀가 길게 빠져나와 새 한 마리를 죽이고 있었다. 나무 의자에 앉은 새는 꽁지가 빠져 온 힘을 다해 뒤뚱거렸다. 그의 부리에 푸른 하늘 한 조각 물려 있었다. 피고 유관수는 서울 이화학당 학생으로 3월 1일에 서울 시위운동을 보고 3월 13일 귀향하여 양력 4월 1일 갈전면 병천 장날 독립시위운동을 하고자 계획하여 자택에서 태극기 5,000장을 만들어 하오 일시 병천시장에 이르러 3천여 명의 군중을 선동,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고창하였다. 그 죄 엄중히 벌받아야 마땅하거늘. 그것이 죄라니. 내 것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한 것이 죄가 되다니. 그러나 나이 어린 학생임을 감안하여 7년 구형에 3년 실형 언도함. 이상 탕. 서울 서대문 감옥은 깃털로 미어졌다. 푸른 하늘이 날아다녔다. 자유 부르짖는 소리로 날마다 울창한 숲이었다. 다시 재판이 열렸다. 공소장이 낭독되고 신문이 계속되었다. 나는 조선의 딸이요. 당신 내 일본인의 재판을 조선 사람인 내가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소. 그러므로 분명히 말하거니와 이 재판을 거부하겠소. 회오리 바람 일었다. 바람 속에서 금단추 번떡이며 뱀들이 독을 뿜었다. 거품이 법정을 메웠다. 선량한 백성이 사는 땅에 도적놈이 들어와 그 도적놈을 쫓아내려는 게 무슨 죄가 된단 말인가? 피고 유관순 나어린 소녀라 해서 베푼 관용을 저버리고 끝까지 신성한 법정을 모독했다. 본 법정은 법정 모독죄를 가산, 유관순에게 실형 7년 언도한다. 이상 탕. 3년이건 7년이건 70년이건 그건 내겐 의미가 없다. 내 나라에서 도적놈을 쫓아내는 것이 문제일 뿐. 새는 앉았던 의자를 들어 단 위에 던졌다.
밤새도록 천둥이 쳤다. 뱀들은 등허리에 패배 느꼈다. 비늘마다 서늘한 서리빨 돋았다. 저 눈동자 빛나는 한, 저 날개 포덕이는 한, 뱀은 약탈자일 수밖에 없었다. 하늘에서 푸른 별 하나 내려와 새가 되어 사람들의 깊고 깊은 수렁 속을 날아오르고 있었다. 아무리 묶어 놓아도 홀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관수는 밥알 하나 목으로 넘기지 못하였다. 목에 하늘이 걸려 밥알 따위를 넘어가게 하지 않았다. 땅딸막한 어윤이 아줌마가 그녀 몫을 딸 같은 관순에게 떠먹였지만 그녀는 밥알 하나 넘길 수가 없었다. 만세 부르는 일 말고는 그 어느 것도 안 보였다. 창상, 장독, 화상, 하열로 나뒹굴었다. 그래도 시원치 않아 가축보다 더 천하게 발길질하고 거꾸로 매달고 고춧가루 물 먹였다. 지지고 비틀고 푸성귀 톨맹이보다 더 함부로 으깼다. 천지가 하얗게 색이 바랜 날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12분 가던 시계가 갑자기 우뚝 섰다. 하늘에선 유난히 새파란 유성이 그어지고 감방 안에 매달린 알전구가 저 혼자 깨졌다. 새는 파득이던 날개를 마지막 접었다. 저들은 망한다. 절대로 망하고야 만다. 이 한마디 작은 비명처럼 흘려내보내며 꽃모감 부러지듯 고개 떨구었다. 17해 머물던 조선 땅 영원히 떠났다. 그녀의 사이는 꿈속에서조차 말하기 떨리지만 17살 그녀의 사이는 살아있는 이 지상의 모든 피 속에 새겨둬야 하리라. 자, 궁,
파열. 그러고도 마을에는 26년 후에야 아침이 왔다. 키 큰 장정들은 물어린 눈으로 반백을 날리며 돌아왔다. 죽은 처녀의 옷이 펄럭이던 느티나무엔 비로소 파란 싹이 돋았다. 아이들은 느티나무를 돌았다. 별이 질 때마다 끝없이 소원을 외며 빙빙 느티나무를 돌기 시작했다.